칼 융. 이분은 도대체 누구? 우리 칼 융, 칼 구스타프 융. 1875년에서 1961년 스위스 출신 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세요. 처음엔 정신분석학의 아버지 프로이트 밑에서 막내처럼 일했단 말이죠. 근데 일하다 보니까 융 형님 생각엔 프로이트 형님은 뭔가 좀 빠뜨린 것 같은데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단순하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프로이트는 주로 개인의 경험이랑 성적인 욕구 이런 거에 꽂혀서 인간 심리를 파헤쳤다면 융 형님은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뭔가 공유하는 정신적 DNA 같은 게 있는 거 아님? 이런 상상을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프로이트 형이랑 싸우고 독립해서 분석, 심리학이라는 자기만의 길을 닦은 대단한 분이에요. 핵심 포인트, 융은 인간의 마음 속에 개인을 넘어서는 인류 공통의 유산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게 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파헤쳐 보자고요. 융 심리학, 어렵다고? 아니, 겁나 재밌다고요. 자, 융 심리학의 핵심 개념들, 이걸 알면 진짜 나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 이해하는데도 쌉 가능. 1. 무의식 파티. 개인 무의식 vs 집단 무의식. 우리 뇌 속에 무의식이라는 게 있다는 건 대충 알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 행동에 영향을 주는 부분요. 개인 무의식, 내 개인의 비밀 노트. 뭐냐면 이건 프로이트가 말한 거랑 비슷해요. 내 인생에서 겪은 경험들 중에 내가 잊었거나 의도적으로 억압해 놓은 기억, 생각, 감정들이 쌓여 있는 곳이에요. 학창 시절의 흑역사나 감춰둔 욕망 같은 거요. 예시, 어릴 때 무서운 개한테 물릴 뻔해서 개만 보면 이유 없이 식은땀이 나는 것, 특정 냄새를 맡으면 잊고 있던 어릴 적 기억이 떠오르는 것 등이 개인 무의식의 작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집단 무의식, 인류 공통의 클라우드 저장소. 뭐냐면, 자, 이게 진짜 융 심리학의 핵폭탄 같은 개념이에요. 융은 우리 개개인의 무의식 말고 인류 전체가 수십만 년 동안 공유해온 경험과 기억, 정신적 패턴이 쌓여있는 공통의 정신 공간이 있다고 봤어요. 마치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접근할 수 있는 구글 클라우드나 인류 공통의 DNA 같은 거죠. 어떻게 생겼는데? 인류가 처음 생겨난 이래로 모든 사람이 경험한 보편적인 사건들, 탄생, 죽음, 부모, 영웅의 이야기, 선과 악의 갈등, 해와 달 등 자연 현상이 정신적인 형태로 계속 축적돼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건 내가 학습한 것도 아니고 경험한 것도 아닌데 그냥 장착되어 있어요. 왜 중요해? 왜 동양이나 서양이나 용이나 신 같은 존재가 신화 속에 비슷하게 등장할까요? 왜 사람들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뭔가 신비로움을 느낄까요? 바로 이 집단 무의식 덕분이에요. 우리가 미지의 것에 끌리거나 특정 상징에 강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건 인류 공통의 지혜이자 에너지 원천 같은 거죠. 2. 원형, 집단 무의식 속 캐릭터 설계도. 자, 인류 공통의 클라우드, 집단 무의식 안에 뭐가 저장되어 있을까요? 바로 원형이에요. 원형은 집단 무의식 안에 있는 보편적이고 선천적인 정신적인 틀이나 기본 패턴이에요. 일종의 심리적 설계도나 캐릭터 템플릿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이 원형들이 꿈, 신화, 동화, 예술, 심지어 우리 일상생활 속 사람들의 행동이나 생각에서 다양한 이미지나 형태로 짠! 하고 나타나는 거죠. 자, 대표적인 원형들을 파헤쳐 봅시다. 진짜 재밌을걸요? 페르소나, 나의 사회생활 가면. 의미, 라틴어로 연극 배우의 가면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사회생활 하면서 다양한 역할을 하잖아요. 직장에서는 능력 있는 대표님, 집에서는 자상한 아빠,
친구들 앞에서는 의리남. 이처럼 사회에 적응하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쓰는 역할, 즉 사회적 가면이 바로 페르소나예요. 예시, 회사 면접 볼 때 내 모습, 데이트할 때 내 모습, 부모님 앞에서의 내 모습. 다 다르죠? 그게 다 페르소나예요. 주의, 페르소나는 사회생활에 필수적이지만 이 가면을 너무 오래 쓰고 살다 보면 진짜 나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 가면이 진짜 나인가? 하고 헷갈리는 거죠. 가면 뒤에 진짜 나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림자, 내 안에 숨겨진 다크모드. 의미, 아, 이건 진짜 중요하고 흥미로운 원형이에요. 그림자는 내 안에 있지만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거나 숨기고 싶은, 즉 어둡고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모든 측면을 말해요. 분노, 질투, 이기심, 욕망, 약점 등이죠. 쉽게 말해 내 안에 다크모드랄까? 왜 생길까? 어릴 때부터 착해야 한다, 열심히 해야 한다는 사회나 부모님의 기대 때문에 내면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충동을 억누르면서 그림자가 커져요. 문제점, 내가 이 그림자를 인정하지 않고 자꾸 숨기면 이 그림자가 나도 모르게 불쑥 튀어나와 다른 사람에게 투사 프로젝션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사실 게으른데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남의 게으름을 엄청 비난하는 거죠. 긍정적인 면, 근데 그림자는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림자 속에는 엄청난 에너지와 창의성,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잠재력이 숨어 있어요. 우리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예술가나 천재들, 가끔은 엄청나게 파괴적이지만 엄청나게 창조적이기도 하잖아요. 자기 그림자를 통합하면 진정한 힘과 통찰을 얻을 수 있어요. 이 그림자를 만나는 게 진짜 나를 완성하는 길이에요. 아니마 앤드 아니무스, 내 안의 이성. 의미, 융은 모든 남자 안에는 여성적인 측면, 아니마이 모든 여자 안에는 남성적인 측면, 아니무스에 있다고 봤어요. 되게 신기하죠? 아니마, 남자 내면에 숨어있는 여성성 감정, 직관, 관계, 지향, 부드러움, 예술성 등. 아니무스, 여자 내면에 숨어있는 남성성 논리, 이성, 주장, 행동력, 분석력 등. 예시, 남자가 갑자기 엄청 섬세한 감성을 보이거나 여자가 엄청 논리적이고 칼 같은 결정을 내릴 때 이 아니무스 원형의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어요. 왜 중요해? 우리가 이성에게 끌리는 이유 중 하나가 내 안에 있는 아니무스가 상대방에게서 충족되길 원하기 때문이래요. 또 내 안의 아니무스를 건강하게 인정하고 통합하면 남자도 섬세한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되고 여자도 필요할 때 강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면서 진정한 내적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돼요. 겉모습이 남녀라고 해도 내면은 남성성과 여성성이 조화로울 때 더 완벽해진다는 거죠. 자기, 내 인생의 최종 보스이자 목적지. 의미, 융심리학의 진짜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자기는 나의 진짜 중심, 즉 나의 온전한 정신 전체를 의미해요. 의식과 무의식, 그리고 지금까지 말한 모든 원형들을 다 합쳐서 조화롭게 통합했을 때 이루어지는 궁극적인 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건 나의 자아랑은 달라요. 자아는 의식적인 나일 뿐이지만 자기는 의식 무의식 완전한 나를 의미해요. 특징, 마치 우주의 중심처럼 우리 정신의 가장 심오한 곳에 있으면서 우리를 계속 온전한 존재로 이끌려고 하는 선천적인 경향이에요. 예시, 꿈에서 만다라 같은 완전한 원형 이미지를 본다거나 어떤 경험을 통해 갑자기 내 삶의 중심과 의미를 깨닫는 순간에 자기를 경험할 수 있어요. 왜 중요해? 융은 우리가 살면서 찾아야 할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이 자기를 실현하는 거라고 봤어요. 이게 바로 다음으로 설명할 개성화 과정과
연결돼요. 3. 개성화, 진정한 나를 찾아 떠나는 대장정. 뭐냐면, 융이 말하는 개성화는 단순히 이기적인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면 큰일. 개성화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요소를 인식하고 그것들을 통합해서 유일무이한, 온전하고 조화로운 나로 발전해 나가는 일생의 심리적 여정을 말해요. 쉽게 말해, 내가 어떤 사람이고 싶어서 노력하는 차원이 아니라 진정한 나 자신이 되도록 내면에서 이끌리는 과정인 거죠. 어떻게 하는데? 페르소나가 너무 두껍진 않은지, 내 안의 그림자를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 아니무스가 잘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등을 계속 탐구하고 통합하는 과정이에요. 삶의 위기나 중요한 전환점에서 이 개성화 과정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기도 해요. 왜 중요해? 개성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내적 평화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융은 강조했어요. 이 과정이야말로 우리 정신이 최종적으로 도달하고 싶어하는 목적지인 자기를 실현하는 길이거든요. 힘든 과정이지만 그만큼 큰 성장을 가져다 줘요. 4. 콤플렉스, 내 마음속 스위치. 뭐냐면, 융은 콤플렉스를 무의식 속에 감정적으로 뭉쳐져 있는 생각 덩어리라고 봤어요. 특정 감정, 기억, 이미지들이 핵처럼 뭉쳐서 마치 자그마한 독립적인 인격체처럼 우리 마음에 숨어 있는 거예요. 예시, 어머니 콤플렉스, 엄마와의 관계에서 생긴 경험들이 뭉쳐서 어른이 돼서도 무의식적으로 이성과의 관계나 사회생활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 완벽해서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거나 반대로 어머니를 닮고 싶어 하는 등. 권력 콤플렉스, 어릴 때 무시당한 경험이 쌓여서 커서는 필요 이상으로 권력이나 통제력을 쥐려고 하는 경향. 왜 문제인데? 이 콤플렉스는 우리의 의식적인 통제를 벗어나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서 우리의 행동이나 감정을 조종할 수 있어요. 갑자기 욱하거나 특정 상황에서 과도하게 반응하거나 반복되는 실수를 하게 만들 수 있죠. 마치 마음속에 숨어있는 스위치 같아서 어떤 상황이 그 스위치를 건드리면 켜지는 시기예요. 중요성, 자신의 콤플렉스를 인식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만 내가 왜 어떤 특정 상황에서 비정상적으로 반응하는지 이해하고 그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더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돼요. 5. 심리 유형, MBTI의 조상님. 뭐냐면, 융 형님이 인류를 관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세상을 보고 정보를 처리하고 에너지를 쓰는 방식이 타고난 방식으로 나뉜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게 바로 요즘 유행하는 MBTI의 원조격이에요. 에너지 방향, 태도. 외향형, 에너지를 바깥 세상으로 향하게 해요. 사람들과 어울리고 활동적이고 경험을 통해 배우는 걸 좋아해요. 인싸 느낌? 내향형, 에너지를 자기 안의 세상으로 향하게 해요. 혼자 생각하고 깊이 몰입하고 조용히 에너지를 충전하는 걸 좋아해요. 아싸가 아니라 깊은 생각형, 세상 인식 방법, 기능, 감각형, 오감, 보고, 듣고, 만지고, 맡고, 맛보고를 통해 현실의 구체적인 사실과 디테일을 중요하게 여겨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을 중시해요. 실용주의자. 직관형, 육감이나 통찰력을 통해 숨겨진 의미, 가능성, 전체적인 흐림, 미래를 보려고 해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는 것에 흥미를 느껴요. 아이디어 뱅크. 의사결정 방법, 기능. 사고형, 논리와 이성,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요. 원칙을 중요시해요. 차가운 이성주의자. 감정형, 가치, 사람들과의 관계, 공감, 조화를 중요하게 여기며 판단해요. 나쁜 사람이 되는 걸 싫어해요. 따뜻한 휴머니스트. 왜 중요해? 이걸 알면
내가 이렇구나. 쟤는 저렇구나. 하면서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행동 패턴을 훨씬 잘 이해하게 돼요. 쓸데없는 오해를 줄이고 서로의 강점을 살려서 더 잘 지낼 수 있죠. 융심리학,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데? 실생활 적용. 융심리학이 그냥 머리 아픈 이론으로만 끝나면 노노.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꿈 분석, 융은 꿈을 무의식이 우리에게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이자 치유의 과정이라고 봤어요. 꿈에 등장하는 이상한 상황이나 동물, 상징들은 사실 우리 무의식에 있는 원형이나 콤플렉스, 아니면 개성화 과정에서 오는 중요한 단서일 수 있어요. 아, 이 꿈은 나한테 뭘 말해주려는 걸까? 하고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나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능동적 상상, 이건 좀 심오한 건데 무의식의 이미지, 꿈, 공상 등을 붙잡고 의식적으로 대화하거나 상호작용하는 방법이에요. 마치 무의식 속에 나와 마주 앉아서 대화하듯이요.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명상을 하면서 내면의 이미지와 소통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무의식 속에 갇혀있던 에너지나 통찰이 의식으로 올라와서 심리적 치유나 통합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봤어요. 신화, 종교, 예술 탐구, 융은 전 세계의 신화, 전설, 동화, 종교, 심지어 연금술까지 이런 것들이 인류 공통의 집단 무의식과 원형의 표현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파우스트처럼 문학 작품들을 통해 인류의 보편적인 정신적 갈등이나 성장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이해 및 성장, 궁극적으로 융심리학은 우리가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과정에 집중해요. 내 안의 그림자도 안아주고 내 안의 아니무스와도 친해지고 가면 뒤에 숨은 나를 발견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혼란스럽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중심을 찾아내고 더욱더 단단하고 온전한 존재로 성장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줘요. 이게 바로 융이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자기 개발인 셈이죠. 칼 융,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융 형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야. 너희 마음속엔 인류의 오랜 지혜와 경험이 숨쉬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 안에는 감추고 싶은 어둠도 있지만 그 안에 엄청난 보물도 숨어 있지요.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말고 너의 진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봐요. 그리고 그 모든 파편들을 모아 온전한 너가 되어 봐요. 그게 바로 내 삶의 가장 위대한 여정입니다.